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면 승소 또는 패소로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리플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과 미 증시의 경우는 실버게이트 관련 이슈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52% 하락한 22,4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4.64% 하락한 1,5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2.67% 하락한 0.36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1%, 1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근소하게 롱 포지션이 살짝 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9%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달러 인덱스는 현재 어떨까요?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8%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율을 보게 되면 아침 이제 오전보다는 약 10원 정도 하락한 1,30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오전만 해도 23,300달러 근처에서 머물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21,900달러까지 하락을 하였었는데요. 이번 폭락의 경우는 규제 조사에 직면한 이 실버게이트의 사건으로 인한 폭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경우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던 은행인데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출현을 하자 이 암호화폐와 기존 은행을 연결해주는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FTX 파산 사태에 물려버리면서 2022년 4분기 한화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또한 뱅크런으로 고객 예금 18조 원이 인출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게이트의 경우는 자구책으로 지난 1월 직원 40%를 해고하는 등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자금난이 현재 표면화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거래를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 SEC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등 이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시간의 거래 사상 최저치인 50%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실버게이트가 제출을 연기한 보고서는 10-K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경우는 SEC 규정상 모든 상장 기업이 회계 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1년 동안 기업의 변화와 실적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실버게이트가 이 서류 제출을 연기한 것이죠. 반드시 내야 하는 연례 서류 제출을 연기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은행의 부실 우려를 이유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JP 모건은 실버게이트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 이 코인베이스 또한 실버게이트 결제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하는 등 연이어서 손절 행렬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슷한 시간대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이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을 하였는데 희한하게도 특정 미스터리 펀드에서 무려 3.12억 USDC 한화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거래소로 입금되게 되었습니다. 참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죠. 이번 급락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작년의 악몽과도 같던 시간이 떠오르며 이것도 폭락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올라온 2만 달러대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9년 2분기 시나리오를 재현하게 된다면 3만 달러대에 안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분석 비트코인 2019년 2분기 시나리오 재현 시 5에서 6월 3만 달러 안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기고자이자 암호화폐 분석 업체 바로버추얼이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4월 6일부터 이제 6월 26일까지의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다면 올 5에서 6월 3만에서 3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1월 29일 MVRV 지표는 연간 평균치인 365MA를 넘어섰다. 이는 강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추세적 흐름이 2019년 2분기 때와 유사하여 5에서 6월까지는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재무부의 5,5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은 연준의 개입으로 실패했으며 약 2천억 달러 유동성 공급에 그쳤다. 미국 재무부의 자금은 곧 고갈되고 이는 결국 차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 상황을 보았을 때 다가오는 5월 3만 달러 안착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할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만 달러가 뭐냐 4만 달러는 간다라는 분위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그레이스케일 CEO가 FTX발 암호화폐 타격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최근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진행자 스콧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FTX 붕괴로 인한 암호화폐 업계 타격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CEO는 FTX 당시 업계는 매우 힘들었고 실제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제 FTX발 사태에 따른 영향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다. 또 주식시장은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비교적 좁은 채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으며 물론 암호화폐 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나아갈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저 현재 시장 상황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좋은 시기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마이클 소넨샤인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민망할 수도 있죠. 이 인터뷰의 경우는 급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보니 말하고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민망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버게이트의 부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게이트발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매크로 경제 상황이죠. 연준이 다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가 불거져 암호화폐 하락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FTX 사태의 여파는 모두 다 끝이 났구나 싶었는데 미국의 견고한 경제로 인해 한방 맞고 이번에 실버게이트로 연달아 맞으니 아주 크립토 마켓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쉽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참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플사의 CEO이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오늘 미 SEC와의 소송이 올해 종결되길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CEO 미 SEC 소송 전 올해 종결 희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 약 2년 반 지났는데 올해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브리핑도 대부분 끝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리플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SEC의 공격 그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 단순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이제 소송 초창기부터 반복했었습니다. 이제 소송 초기 당시에는 이런 말을 많은 투자자들이 비웃고 너가 무슨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하냐며 조롱 섞인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 말이 맞는 상태가 되었죠. 정말로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서 싸우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의 대부분 시장 규제에 관한 열쇠가 이 소송에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또한 리플 소송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실제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SEC와의 끈질긴 연결고리는 개인적으로도 올해 2023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송의 과정 속에서도 법원은 이미 수차례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오죽하면 사라 내뻔 판사가 SEC 보고 너네들 소송하는 게 국익이 아니라 SEC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히나 이미 소송이 강력하게 리플사에게 기울었다라는 증거로 지난 2월 초 발표된 SEC와 LBRY의 소송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선례로 이미 리플사와의 소송은 정답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제 SEC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패소로 마무리할 것이냐, 합의로 마무리할 것이냐인 상태이죠.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승소 또는 패소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리플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 재판을 통해 초기 판매된 XRP가 증권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통해 벌금을 내게 되면 지금 유통되어 거래 중인 XRP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이 XRP에 대해서는 XRP가 XRP가 유틸리티로서의 모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XRP 레저 기반의 CBDC가 증가할 경우 리플의 위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SEC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은 이후 방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이더리움 내에서 발행된 토큰이 증권성이 있다거나 디파이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더리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이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미국과 또 중국의 패권 싸움인데 현재 중국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크립토 관련 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홍콩을 앞세워 점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는 규제를 확실하게 정해야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올해가 규제적인 측면 그 어느 때보다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XRP의 경우는 얼만큼의 상승이 오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에 바뀌다 보니 이 폭락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이제는 상승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지만 이게 아쉽게도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지만 참 너무한 것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들죠. 2021년의 불장을 넘어서 작년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5월 루나 사태, 7월 루나 관련 기업의 파산, 11월 FTX 사태, 12월 바이낸스 퍼드 난무, 1월 넥소, 이번 3월은 실버게이트까지
때까지 참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시장을 떠나가고 싶죠. 이제 매도하고 신경도 안 쓰고 싶은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안 오르던 시장이 내가 팔면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대로 시장이 쉽게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2017년부터 해수로 6년간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지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 어떠한 자산보다 빠르게 우리의 자산 계층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